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산지 밖에 개사, 단사, 상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초요부터 상요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초육은 박상이족이니 멸정이라 흉하도다. 상할 박상이족은 이멸하야라. 초육은 초라는 것은 처음이란 뜻이고 육이라는 것은 음이란 뜻입니다. 그죠? 주역은 항상 음과 양의 변화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육은 침상의 발을 부러뜨림이니 박이라는 것은 부러뜨리다, 상하게 하다, 깎다, 벗기다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초육은 침상의 발을 부러뜨림이니 정도를 멸하여 정도는 건간, 침상의 건간, 발이 건간이 되잖아요. 정도를 멸하여 흉한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침상의 발을 부러뜨린다는 것은 아래를 없애는 것이다. 자, 침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이 있고 그 다음에 상판과 위판을 중간에 있는 또 구분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사람이 누울 수 있는 판이 있어요. 그거를 순서대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밖에라는 것은 벗기다, 부러뜨리다, 깎다 이런 뜻을 가해가지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요, 하나씩 분석해 보면은 초육은 박상이족이니 박은 박사, 깎는 거 또는 부러뜨리는 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박사,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한 10년 만에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게 변했죠. 많이 10년, 20년 뒤. 그랬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팍삭 늙었다 이렇게 일을 하죠. 팍삭 늙었다. 팍삭이 여기 박삭에서 온 겁니다. 밖에 박삭에서. 많이 벗겨지고 깎여졌다. 그렇게 박삭냐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서의자가 나올 때는 주로 우리는 뭐뭐로서 뭐뭐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뭐뭐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침상의 발을 여기서 상자는 뭐를 표현한다? 상자는요 침상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상은 침상이에요. 사람이 잠잘 때 편안히 쉬는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뭐뭐의, 그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초육은 침상의 발, 초니까 맨 아래 있으니까 우리는 발로 표현했어요. 인체로 보면 발이 제일 아래 있기 때문에, 그죠? 침상의 발을 부러뜨림이니 멸정이라. 없앤다, 멸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멸은 멸하라. 똑같은 글자를 한 문장에서 두 번 쓰지 않기 위해서 다른 표현을 다른 글자로 대치를 한 겁니다. 그죠? 멸정이라. 정도를 여기서는 정도지만 다른 말로 할 땐 근간에 해당됩니다. 근본. 그죠? 침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발이 있어야지 냉기나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기가 올라오지 않게 다리를 세워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다리가 있어야지 그런 것을 막기 때문에 침상이다 하면은 반드시 발과 다리가 있어요. 근데 발과 다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본을 갖다가 없애는 것이라. 사람으로 보면은 도가 있는데 정도를 없애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본을 없애는 것이다. 흉하다. 흉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흉하다. 길하다는 것은 더군냐라 그렇게 배웠어요. 원하는 것을 얻을 때는 뭐라고 그래서 길이라는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부득 얻지 못했을 땐 흉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흉이라는 것은 한 가지 어떤 못 얻는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재앙이 치는 것. 공부를 하려고 해도 공부가 안 되게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이 안 되고 모든 재앙이 쳐가지고 제대로 순조롭게까지 못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흉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흉하도다. 상활에서는 보면은 박상이족 위에 있는 것을 다시 설명을 공자가 한 거예요. 효사는 누가 썼어요? 문왕의 넷째 아들인 주공이 썼지만 600년 뒤에 공자가 나와가지고 상을 쓴 거예요. 대상전이 있고 소상전이 있어요. 대상전은 뭐예요? 개 6효 전체를 설명한 것이고 소상전은 초효부터 상효까지 하나하나 설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멸하야라. 아래를 없애는 것이다. 흉한 이유가 바로 아래를 없애는 거예요. 아래는 위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아래가 없으면 자연적으로 위도 없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효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기는 박상이변이니 멸정이라 흉토다. 똑같이 나왔어요. 그죠? 박상이변은 미유여야일세라. 유기는 침상의 상하가 구분되는 곳, 다리와 판이 구분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면은 침상에는 다리가 있고 판이 있는데 그 구분되는 곳을 변이라고 그래요. 구분되는 곳을 상하게 함이니 거기가 상해가지고 침상이 발에 붙어있지 못하고 기울어지는 거예요. 상하게 함이니 정도를 멸함이라. 정도는 근간요. 그 부분도 근간에 들어가는 거죠. 근간을 멸하는 것이라 없애는 것이라 흉하도다. 상화 상전에 말하였다. 침상의 상하가 구분되는 곳, 침상의 위에 판과 아래의 다리가 구분되는 곳, 그 부분이 부러지거나 상하게 된 거예요. 그죠? 침상의 상하가 구분되는 곳을 멸한다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이다. 받쳐주는 응려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분석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잘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이효는 요거를 말하죠. 이효가 왜 멸정인가 하고 설명을 오효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모든 것에는 음양의 짝이 있고 효에도 짝이 있고 사람도 짝이 남녀로서 짝이 있고 다 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효는 오효가 짝이 됩니다. 자, 분석해서 보면은요. 유기는 박상이변이니 침상의 여기서 이자도 지자의 뜻이 있습니다. 뭐뭐의 그런 뜻이 있어요. 침상의 구분되는 곳, 상하가 구분되는 곳, 분격 상하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상하가 침상의 판과 다리가 구분되는 곳이 거기가 상처를 입어가지고 기울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분되는 곳이 어떻게 돼서요? 상하게 함이니 멸정이라. 근간. 요정은 초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근간이라고 그랬어요. 근간, 근본. 침상의 근본이 없어지는 것이라 흉하다. 상에 말하였다. 침상의 구분되는 곳을 상하게 하였다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이다? 응려가 없기 때문이다. 더불 자가 없기 때문이다. 함께하는 자, 도와주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자, 도와주는 자가 없다는 것은 오효가 음이 됨을 말하고 있어요. 오효가 양이 되면은 음양이 하합이 돼가지고 도와주는데 같은 음끼리는 밀어내거든요. 같은 양끼리도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이가 없다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점쳐서 산지 밖에 이효가 나왔을 때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다 그런 얘기. 왜? 어떤 일을 하는데 도와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내 도와주는데 양은 음을 잘 도와주고 음은 양을 잘 도와줘서 합이 되는데 음끼리라 합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은 음과 응하고 음은 양과 응하는데 응할 땐 반드시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 있다? 음끼리라 서로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2호를 마치고 3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6.3은 박지무근이라. 6.3은 버물이 없다고 나오네, 그죠? 6.3은 박지무근이라. 보통 우리가 주역을 읽을 때 보면은요, 어떻게 돼 있어요? 3회는 좋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3호가 오히려 괜찮습니다. 3호가 제일 좋은 게 뭐가 있죠? 지상경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몇 가지가 있는데 요 밖에도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자,
육삼은 박지무군이라. 상활박지무군은 실상하야 일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삼은 박의 때에, 지금 박계의 때에, 막 벗기는 때에 뭐하다? 허물이 없다. 잘못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허물이 없다. 상에 말하였다. 왜 허물이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의 때에 허물이 없다는 것은 공자가 다시 해설을 붙여놓은 겁니다. 상하의 여러 음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음끼리 모여서는 일이 안 되는데, 음은 양을 해치는데, 사면은 보니까 응이가 있어요. 그래서 음에서, 여러 음에서 양을 해치는 여러 음에서 벗어나서 응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이 설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볼까요? 육삼은 박하는데 박의 때에 허물이 없다. 그 허물이 없는 까닭이 바로 어떻다? 여러 음을 떠나가지고 발음, 양을 따르기 때문이다. 사묘에 해당되죠. 사묘의 짝은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 요 두 음을 버리고 양을 해치려고 하는 음을 버리고 양을 따라서 하합하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 음을 버리고, 버릴 것자입니다. 발음, 양을 따르기 때문에 허물이 없게 된다. 음이 양과 더불기 때문이다. 나의 짝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려운 일을 하는데 어떤 도와줄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못될 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상하여라. 상하를 잃는다는 것은 주로 상하의 여러 음에서 벗어나가지고 여러 상하의 가운데 있지만 사묘가 위에도 음이 두 개 있고 아래도 음이 두 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지만 거기서 딱 벗어납니다. 왜? 응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데 도와주는 이가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밖에는 일을 하는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죠?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와주는 이가 있어서 흉하게 될 것이 없다. 허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효를 한번 볼까요? 박상 이분이, 육사는 박상 이분이 이렇게 됩니다. 흉하니라. 상할 박상 이분은 절건 제야라. 육상은 침상의 표면이 깎였으니, 침상의 표면에는 사람이 직접 눕는 곳이에요. 그죠? 사람이 직접 피부에 닿는 곳이에요. 거기가 깎였어요. 막 거칠거칠하고 삐쭉삐쭉해요. 그죠? 육사는 침상의 표면이 깎였으니, 부자는 사람으로 하면 피부가 되지만 침상으로 봐서는 표면이 됩니다. 겉이 되니까. 그죠? 표면이 깎였으니 흉한 것이다. 흉하다. 재앙이 닥친다. 상에 말하였다. 침상의 표면이 깎였다는 것은 재앙이 매우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석해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을 붙여서 한번 해볼까요? 육사는 침상의 피부, 침상의 피부라는 것은 표면을 얘기합니다. 침상의 표면이 깎였으니, 깎였으니 흉하다. 흉한 것은 재앙이 몸에 바로 미친다. 재앙이 몸에 바로 미치는 거. 그러니까 기다릴 새도 없이 바로 이런 게 나오면은요, 급하게 빨리 그렇게 재앙이 미칠 때 이런 것이 잘 나옵니다. 그렇지만 거의 정을 쳐보면은요, 이런 건 잘 안 나옵니다. 아주 흉하게 되는 날에는 가끔 나올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흉하다는 것은 바로 재앙이 몸에 미친다. 몸을 다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박상희 이분은 재앙이 가깝다는 것은 뭐예요? 해치는 것이 바로 유해한 거, 나를 해치는 것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나를 해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됨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재앙이라는 것은 하늘의 꾸짖음이다. 그죠? 우리가 재앙이 있다, 나쁜 일이 있다 이럴 때는 남을 탓하지 말고 하늘의 재앙이니까, 하늘의 꾸짖음이니까 나를 돌아봤을 때 거기서 면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공자는 재앙이나 여러 가지
길흉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동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길흉해린 자는 길하게 되고 흉하게 되고 그다음에 후회하게 되고 허물이 없게 되는 것.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 내가 동하는 데서 달려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때에 따라서 동하면은 피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5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5는 관어하야 이궁인총이면 무불리리라. 상할 이궁인총이면 종무야리라. 6.5는 물고기는 여러 요거를 갖다가 물고기로 표현했어요. 음을 뭘로 표현했다? 물고기로 표현한 거예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사니까 음을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죠? 이 궁인총 무불리하니라. 이 상할 이 궁인총이면 종무야리라. 이렇게 돼 있죠. 6어는 물고기를 깬다는 여러 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고기를 깨어 궁인처럼 총애를 받게 하면은 이롭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5효는 중도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옆에 양의 아래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상에 말하였다. 궁인처럼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면 마침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죠. 자, 이거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설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볼까요? 6어는 관어하야. 6어는 물고기를 깨운다는 것은 여러 음을 모아서 그런 얘기예요. 음 중에서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 음을 다 모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자리예요? 중도의 자리. 5효이면서 중도를 가지고 중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궁이는 아름다운 음물이다. 5효를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중덕과 중이 가운데 자리에 있어서 중덕이 있기 때문에 어떻다? 아름다운 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궁인들을 깨어서 여러 음을 다 모아서 음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음은 양을 따르는 자예요. 양은 앞서면은 음이 뒤따라가는 게 천지자연의 법칙이에요. 해가 지면은 달이 뜨고 또 어두워지면은 또 밝음이 오고 그런데 동할 때는 먼저 선창하는 것이 양이 되고 본체론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이 먼저지만 동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죠? 마무리 동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양이 먼저 가고 음은 뒤따르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 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 음으로서 여러 음이 다섯 음이 네 음이 다섯 음이 어떻게 한다? 위에 있는 산효를 따르게 하면 그렇게 하면은 뭐예요? 이롭지 않음이 없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음이 양을 따르면은 순조롭다. 그런 얘기예요. 왜? 5효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중위에 있어서 중덕을 가지고 여러 음을 모아서 5효를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롭지 않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궁인총이면 끝내 허물이 없다. 마침내 허물이 없게 된다. 음은 양을 해치지만 중덕이 있는 5효를 따라서 5효를 따르고 또한 5효는 전체의 음을 갖다가 모아서 뭐를 하게 되면은 양효를 따르게 하면은 뭐예요? 허물이 없게 됨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소인이 양을 해치지 않고 군자를 따르면은 허물이 없고 이롭지 않음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산지 밖에라도 5효가 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효 상효로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밖에 상효는 꽤 기네요. 그죠? 상구는 석가 불식이니 군자는 덕이하고 소인은 박렬이라. 그죠? 상할 군자 덕에는 민소제야요. 소인 박렬은 종불가 용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효사하고 상이 깁니다. 상구는 큰 과일은 먹히지 않으니 우리 나무에 열매를 딸 때 큰 과일이 하나 우뚝 있어요. 그건 어때요?
다음에 씨로 쓰기 위해서 따지 않고 다른 것만 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과일은 먹히지 않으니 군자는 수레를 얻고 소인은 집을 빼앗길 것이다. 작은 소인은 집도 작고 초가집인데 그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그죠? 소인은 집을 빼앗길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군자가 수레를 얻는다는 것은 사묘가 나왔을 때 군자는 어떤 사람의 의리를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사람을 군자로 본 거예요. 또 위에서 다스리는 사람도 군자로 본 거죠. 그죠? 군자는 수레를 얻는 것은 백성에게 떠받침을 받는 것이며 소인이 집을 빼앗긴다는 것은 끝까지 이효가 났을 때 쓸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석해서 볼까요? 자, 이거를 풀이를 갖고 같이 한번 설명해 볼까요? 상구는 큰 과일은 먹히지 않음이니 석자는 크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이라는 과자는요, 나무 열매를 과라고 해요. 그 다음에 풀에 나는 거, 풀에 맺히는 열매를 뭐라고 해요? 땅에 풀에 있는 열매를 라라고 합니다. 풀열매 라자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큰 과일은 먹히지 않으니 왜 먹히지 않을까요? 생생지 근본이기 때문에. 큰 과일을 먹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낳고 낳는 근본이기 때문에 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죠? 핵은 뭐예요? 씨앗을 얘기해요. 그것이 계속해서 순환하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갖다가 과실이라는 것은 나무에 다니는 걸 과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넝쿨풀이나 땅에 나는 풀 그런 데 달리는 것을 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상구는 큰 열매는 먹히지 않으니 군자는 수레를 얻고 군자가 수레를 얻는다는 것은 백성들이 다 떠받든다는 뜻이 훌륭한 양이 맨 위에 있으면서 훌륭한 역할을 하니까 그죠? 소인은 집안을 빼앗긴다. 소인은 뭐를 쫓아서 움직인다? 이익을 쫓기 때문에 있던 집도 오히려 뺏기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군자는 어떻게 백성들에게 떠받침을 받고 소인은 오히려 작은 건 또 잃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역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어요? 주역을 통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군자처럼 의리대로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갔을 때 하늘이 도와주고 스스로 돕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 자기의 삶에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밖에를 보면서 새에 따라서 음이 자랄 때는 감추고 양이 새를 얻었을 때는 나아가고 새에 따라서 순응해야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밖에를 여기서 마치고 혹시 부족하거나 잘 듣지 못했을 때는 반복해서 유튜브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지뢰복개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